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지난주 AP통신은 Divided America, 즉 미국은 분열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4번에 걸친 특집 기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도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믿고 있지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미국은 분열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번 특집 기사는 이 도널드 트럼프나 버니 샌더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등 대선 후보들을 각각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향과 또 백그라운드를 취재하는 가운데 제기된 미국의 현 상황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의 재탄생을,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중단 없는 위대한 미국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이 주장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위대한 미국은 과연 누가 정의하는 것인지 AP통신의 특집 기사를 진단해 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애틀랜타 에머리대 경제학과 김종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미셸 스틸팍 슈퍼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민족 평화연구소 김영현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주영석 기자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AP통신이 지난주에 보도한 이 Divided America, 대강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뭐 분열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디바이드된 것을 크게 이제 politically, socially 그리고 이제 economically,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네. 미국이 이제 나눠지고 있다. 네. 그 뭐 굉장히 긴 내용이고 네. 디테일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특정한 개인의 이제 케이스까지 다 소개하면서 네. 들어갔는데 보면은 이 극단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죠. 네.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 미국은 중간이 없어지고 있고 양극단으로 점점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커먼 그라운드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네. 이제 미국의 네. 큰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디바이디드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것보다도 극과 극을 달린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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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제 중산층이 뭐 우리가 요즘 자주 얘기하지만 중산층이 사라지고 부자 아니면 가난한 자 이렇게 네. 이제 완전히 나눠지고 있다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 AP가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그 여론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크게 일단 뭐 보자면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디스커스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네. 대다수였고 아하. 워싱턴 D.C.의 페더럴 가버먼에 대해서는 브로큰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워싱턴 정치권은 완전히 한마디로 개판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치인들, 특히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실은 퍼블릭 서번트니까 이 네.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제 이익을 더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네. 이건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워싱턴 D.C.의 정치권입니다.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자기들 인터레스트만 챙기지 아. 일반 국민들을 절대 챙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네. 그런 정치인들의 문제는 연방, 주, 뭐 가릴 것 없이 다 마찬가지다. 그렇다. 예. 연방이 문제고 주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네. 연방이건 주건 다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네. 얘기고요. 연방과 주는 문제가 있지만 카운티는 문제가 없다. 네. 네. 오렌지 카운티만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직은 믿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다. 네. AP는 그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네. 그 많은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국가라는 것, 특히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는 개인의 생존권과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정부가 지켜줄 수 있는 국가. 이게 많은 미국 올디너리 피플이 생각하는 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허. 생각하고 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였다.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 개인의 생존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어허. 정부나 의회가 지켜주는가? 아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심각한 퀘스천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미국은 최고의 낙원아니었습니까? 여기 미국에 오는 게 꿈이었고 이상이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네.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게 우리의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와서 보면은 점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 오시는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기사를 읽고
아직도 미국은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 우리 김영현 소장님은.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통합을 이루려는 그런 이제 그 사회였었고, 미국 정신을 얘기할 때는 또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론티어라는 말은 국경지대, 그 프론티어 그 더 개척해 나간다, 확장해 나간다. 어쩌면 국경을 철폐해 나간다. 그것은 꼭 국경의 그런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미국 정신은 앞으로 아무 벽이 없이 장벽이 없이 우리가 하나로 돼 나간다.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우리 정석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점차 빈부의 격차가 커지죠. 그래도 이제 흑백 간의 그 거주지 분리는 많이 없어진 거로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 다행스러운 건데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이 시리아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 종교 문제로 이제 더 많이 갈려지고 하면서 참 미국이 통합으로 나갔던 사회가 이제는 그 분리돼 나가는 그 소수의 분리된 사회로 뭉쳐지는 미국이 참 우리가 있기도 좀 불안스럽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올란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민을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거가 뻔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소수민족인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아시안들이 또 미국에 들어올 기회도 더 적어지는 거 아닌가. 또 이민 심사 때 그 종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원래는 미국의 정신이 아니었었는데 어차피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또 미국 아니겠는가. 그런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은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그래도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나라입니까? 아직은 그래도 좋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 우리 미셸 스티브 박 수노바이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Heritage Foundation의 그 economic 그 freedom 그 랭킹을 했을 적에 오바마 대통령이 테이크오버를 하기 전에는 6번째였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12번째로 내려갔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 그래도 그레이트한 나라지만 그래도 사람의 피부가 와닿는 게 옛날하고 8년 전하고 지금하고 6년 전하고 지금하고라든지 지금 7년 됐죠? 그렇게 그 틀려지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 틀려져서 그게 결국은 정치에 연결이 돼서 지금 샌더스라든지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 17명의 그 후보자들이 나왔을 적에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나물이라고 믿은 공화당명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위에 공화당 위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커진 거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자꾸 불신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경제가 정치로 연결이 되고 또 정치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 이민 사회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모든 게 같이 연결이 돼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미국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종화 교수님은 미국 아직도 위대합니까?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셸 스틸 그 조사평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살만한 나라인 것은 확실하지만은 다운힐 소위 말해서 하강 곡선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오바마는 미국의 디바이디드 미국을 갖다가 통합의 대통령으로 통합하는 대통령으로 되겠다고 선언했지만은 오히려 오바마가 된 이후로 사회 분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 미국이 나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60%가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되고 있는 이 디바이드된 미국을 갖다가 결국에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통합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정치적 역량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 갈 방향이 더 암울한 거고 또한 이 미국이 다양성의 사회이지만은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일 때 이민자를 받을 때 그 이민자들이 반드시 미국 사회의 문화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요새 들어오는 최근의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 일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냥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미국 사회가 점점 이 디바이드 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에 한국 사람이나 또는 아시아인들이 이민 왔을 때는 대부분 미국 사회 소수였기 때문에 네. 미국 사회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미국 사회를 이해하고 미국 정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편안하게 한국에서 이민 와도 코리안 커뮤니티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그냥 미국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정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사회를 더 분열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한인 사회가 그 정도이니 지금 뭐 파키스탄이나 정말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 미국의 법보다도 자기네들의 그 그렇죠. 일종의 율법을 네. 더 선호한다는 얘기. 없을 법으로. 네. 그게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로 정말 이렇게 녹여서 미국 사회의 한 일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걸 네.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오바마 7년만이 아니라 실은 저는 부시 네. 대통령서부터 그런 폐단 네. 미국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네. 그 전에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이를테면 민주당의 케네디 대통령이라든지 네. 또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네. 참 국민적인 신앙을 받고 당에 네. 관계없이 네. 모든 국민의 신앙을 받고 신망을 받고 저 대통령이 되면은 참 미국이 위대해지겠구나, 네. 미국이 훌륭해지겠구나 그런 그 신념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지금 양쪽에 다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이 혐오감이 닿는 네. 그런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불신의 그런 모습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참 마지못해서 클러리 힐린턴을 지지하고 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참 공화당이 정말로 트럼프를 좋아하는가, 민주당이 정말로 힐러리를 좋아하는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동적인 힘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불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미국 국민들의 약 10%가 이 워싱턴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90%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만이 국회에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4%는 네. 아마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96%가 지금 불만이고, 네. 또 대법원까지도 만족하는 것이 2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뭐 정치 이쪽에 대한 이 미국 국민들의 이 불신감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큰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아까 누가 그런 말씀하셨죠? 누군가 좀 제대로 된 리더가 없다는 말씀을 결국에 이런 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만든 것은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전에 미국의 한 49% 중산층이죠. 49%의 사람 뭐냐? 크로스오버 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비전이 좋으면은 리퍼블칸 보터를 할지라도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리퍼블칸이라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으면 민주당 당원이라도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중산층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전에는 있어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를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지탱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이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이 퍼센테이지가 극하게 줄어들어서 중산층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49%에서 34%로 중산층이 낮아지면서 정치가 양극화됩니다. 그 15% 없어진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데모크래틱 익스트림으로 가고 리퍼블리칸 익스트림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그러면서 정치가 전부 더 분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보수로 가고 극민주로 간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가운데가 없어진다. 그렇죠. 가운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미들 클래스. 그래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미들 클래스가 없어지면서 정치가 극단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의 리바이벌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갖다 복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 대선을 놓고 2016 대선을 놓고 미국 국민들의 55%가 이번 선거에 정말 아주 실망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 여론조사가 지금 함께 오늘 이 기사에 나오고 있으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는 I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또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고, 힐러리 클린턴은 America has never stopped being great.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위대해 보지 않은 적은 없다. 중단 없는 이 great 미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둔 이 국민들의 반응 어떤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AP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흥미로운 내용을 좀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터들, 특히 그 올디너리 보터들이,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이번 11월 선거에서 결국 트럼프 아니면 힐러리 아니면 이제 제3자, 제3의 후보를 이제 찍어야 될 텐데 누군가를 찍긴 하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것이 이제 AP가 이번에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그에 따라서 대다수 일반 유권자들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번 이제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현재 워싱턴 DC의 그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 정말 심각하고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P가 이번에 분석한 것 중에 재미있는 것은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드러난 것은 역시 그 경제가 문제란 얘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나 버니 샌더스의 돌풍, 아웃사이더 돌풍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배경은 역시 경제란 얘기고 이 경제가 그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지금은 거의 회복세를 타고 있다. 뭐 심지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통계 왜곡이라는 표현을 지금 AP는 쓰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연방 그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 수치, 일자리 창출 보면 뭐 매달 20만 명 이상 그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나온다는 게 뭐 몇 년째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뭐 등락은 있지만 근데 그런 것도 전부 다 통계적인 왜곡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만 보면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데 왜 경제가 지금 밑바닥에서는 일반 올드너리 보터들한테는 화두가 되고 있는가? 통계적인 왜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0.7%가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인플레를 감안한 수치인데요. 그렇게 이제 그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최상위 10%, 가장 미국에서 잘 사는 10%가 이제 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자들이 다 오른 것이고 그 10%를 제외하면 다 소득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줄었다.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버리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경제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번에 AP가 조사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 특히 그 하위 20% 미국인들 중에 소득으로 구분할 때 하위 20%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나 지금 소득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워싱턴 DC 정치권 시스템, 지금의 월가 시스템 이런 걸로는 도저히 자기들은 희망이 안 보이니까 버니 샌더스나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이번에 대선 캠페인한 사람들 중에 월가의 기업 그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인들 올디너리 보터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 특히 그 일자리 창출이 매달 평균 20만 개 이상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소득직과 저소득직으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중산층이 가질 만한 일자리 수가 크게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사무직이라든가 회계직, 공장 생산직 같은 중산층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아직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AP가 하고 있고 이제 그 풀타임과 파타임을 보면 풀타임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에 1.3%밖에 증가를 못해서 일자리 중에서도 풀타임 증가는 거의 희박한데 파타임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에 12% 이상 증가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대부분이 파타임이었다.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 단순한 통계 수치 발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만 보면 굉장히 경제가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피부로는 못 느끼잖아요 지금. 글쎄 한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누구도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왜 항상 지표 같은 경제 지표 같은 거 발표되면 항상 좋다고만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AP가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이 쇼킹한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에 걸쳐서 이 전체적으로 가구 수입이 0.7%밖에 안 늘어났는데 그것도 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6에서 20%가 수입이 줄어들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쇼킹한 그런 그렇죠, 쇼킹한 뉴스죠. 이 지금 경제로 인해서 미국이 디바이드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로 그치. 미국이 디바이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인컴 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은 OECD 32개 국가 중에서 이 인컴 이니퀄리티, 부의 불균형이 브라질 다음으로 높습니다. 브라질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네. 이 부의 불균형이 결국 미국 사회를 점점 더 와해시키게 만드는 거죠. 아하. 부자들은 계속 부유한 부자들끼리 같이 살게 되고 부자들끼리 컨섬션을 하게 되면서 부자 지역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 더 흥하게 되고 네. 그렇지만 가난한 지역이라든가 로어 미들 인컴 클래스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결국 로어 미들 클래스에 디스포서블 인컴이 있으면서 가처분 소득이 낮아서 네. 소득을 못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더 성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불균형 에코노미 리커버리 경제 회복이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마이닝 인더스트리, 광산업이 주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렇지만 네.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그 광산업에 대한 그 규제 때문에 많은 그 광산들이 더 이상 비치를 못해서 그 원래는 아시다시피 웨스트 버지니아는 전통적으로 데모크래틱 지역이지만은 네. 올해 들어서는 트럼프 리퍼블리칸 사이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정책이 오바마의 환경 정책 자체가 마이닝 인더스트리를 죽였기 때문에 네. 그런 역효과가 난 겁니다. 네. 현재 그 모니터리 팔러시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네. 이 제로에 가까운 그 인트러스트 레이트는 부자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정책입니다. 부자들은 소위 말해서 크레딧 히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금방 그 싼 이자에 론을 받아서 다시 또 그걸 재투자할 수 있어서 인컴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나쁘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 증권시장이라든가 다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인컴 갭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피스컬 팔러시가 잘 돼야 되는데 피스컬 팔러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회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부 간의 그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건데 네. 그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현재 그 피스컬 재정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컴 갭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인컴 갭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가 점점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지금 협조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또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뭐냐면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보면 라비스트의 입김이 너무나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물론 미니멈 웨이지 자체도 미니멈 웨이지 로라든가 뭐 아까 이번에 통과된 그 오버타임 페이먼트 같은 것도 공화당에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스몰 비즈니스한테 적합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성 프로덕티비티입니다. 프로덕티비티가 높으면 기업 그 인플로이들이 많이 생산해서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1998년과 99년에 미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해이기도 하면서 네. 실업률이 3.8%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 당시에 페더럴 미니멈 웨이지가 $5 25센트였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7 50센트. 네. 근데 그 당시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맥도날드도 그 당시에 12불을 지급했습니다. 시간당. 결국 빠른 경제성이 빠르면 페더럴 미니멈 웨이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퀄리파이드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가 임금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이 과도한 그 레귤레이션보다는 기업들 안터프리너 스스로가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네. 그 생산성을 높여서 임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대통령 자체가 협상과 니고시에이션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바마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프린시플 갖다가 컴프로마이즈 안 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은 공화당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인디펜던트로 아니, 매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100% 경제학과 교수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또 카톡이 많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네. 미니멈 웨이지를 갖다 $15 지급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네. 스몰 비즈니스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인플로이들한테 시간당 15불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미니멈 웨이지를 강제적으로 올리고 이런 자체를 반대하시는군요. 저는 경제가 좋아지면 저절로 올라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미니멈 웨이지에 관계없이
인플로이들이 미니멈 웨이지 이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모든 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성입니다. 프로덕티비티. 근데 현재 미국의 프로덕티비티는 2007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거의 프로덕티비티가 제로 거의 스태그넌트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현재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수요를 맞추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웨이지가 많이 올라간 이유 중 하나는 언임플로이먼트가 지금 4.7% 내려간 이유 중 하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네. 언임플로이먼트가 4.7%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웨이지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겁니다. 느리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 웨이지가 2.3% 올랐습니다. 네. 애니얼 레이트로. 네. 1월 달에 2.6%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페더럴 리저브에서 인트레스트를 올려야 말까를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AP 통신이 지금 이 특집 기사 뭐 디바이드 아메리카 이것을 지금 4번에 걸쳐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경제군요. 네. 경제야 이 stupid. 그렇죠. 뭐 이게 바로 여기서 통한다는 얘기가 미국 사람들 되겠네요. 가장 현재 그 유권자들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하고 자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 유권자들이라든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현재 미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 지금 현재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인데 네. 미국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효과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4차 혁명이 뭐냐? 우리가 알파고에서 아는 것처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베이스로 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 자체가 스스로 학습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이트 컬러 엔트리 레벨 잡들이 이런 머신으로 대체된다는 거죠. 네, 네. 북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키핑은 네, 화이트 컬러의 대표적인 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북키핑이라는 것은 이 상당히 룰이 있습니다. 네. 룰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대체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아하.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보잉이 자기 그 인플로이들의 한 30%를 갖다가 머신으로 대체합니다. 비행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그 웰딩이라든가 이 나사를 돌리는 작업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머신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 소위 말해서 하이팩 매니팩처링 잡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뭐 자동차들도 보니까 다 로봇이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 레이버 유니언이 뭐냐? 레이버 유니언이 좀 플렉서블한 그런 이 컨트랙트를 갖다가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뭐 크라이슬러 이런 거 받으면 되는데 포드를 받으면 되는데 레이버 유니언 자체도 상당히 인플렉서블해서 그런데 그런 조건에 변화하는 세대를 갖다가 잘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우리 김영희 소장님 지금 말씀 들으시고 어떤 네. 느낌 받으셨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리를 도쿄 쪽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 홈리스 피플이 상당히 줄어든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그런 것도 같았었는데 네. 오늘 그쪽에 다운타운 가보니까 상당히 더 많이 홈리스 피플이 많아져서 네. 참 이게 미국이 아까 조용수 기자 얘기했듯이 미국이 좋아졌다는 거는 아주 상류층 일부고 중산층 그 이하 서민들 생활은 점점 나빠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왜 곳간에서 인심 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 마음도 점점 황폐해지고 네. 지금 이 미국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영국도 지금 유럽 탈퇴를 앞두고 좀 복잡한 지금 브렉시트 지금 투표를 하죠. 네, 그 브렉시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23일 날 이제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잔류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이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거가 참 우리 미국 사회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 말에 평화와 화해를 그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의 장벽 대신에 다리를 놓아가자. 그리고 관용과 희망과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가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관용하고 돕고 이해하고 네. 돕는 그것이 미국 사회 정신인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비셔스 박 슈퍼바이저께서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팔릴세를 좀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좀 아니요, 아이디어를 저는 좀 policy 찾으셨어요? 있는 거를 없애는 그게 왜냐하면 규제하고 텍스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하. 경제 자체 내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면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게 되면은 비즈니스들이 헐트한다 그러지만 네.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사실 파트타임 워커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미니멈 웨이지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헐트하게 되고 네. 또 그게 미니멈 웨이지를 15불을 준다고 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는 굉장히 베이직한 워크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아까 또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고용 수치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보통 찾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을 끼지 않기 때문에 그 넘버가 자꾸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피부에 와닿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넘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를 할 적에 제가 정치 그동안 해와서 정치를 할 적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세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규제를 좀 더 줄이면은 좀 더 비즈니스들이 좀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지금 딴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자체가 지금 2012년에 프롭 13이 오면서 인컴 텍스를 9.3%에서 12.3%로 3%로 올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세일즈 텍스까지 0.25% 올려서 빌리언 이상을 지금 스테이트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비즈니스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세금을 좀 낮춰주게 되면은 좀 더 살기 좋은. 그러니까 결국 그게 연결이 돼서 이제는 뭐 트럼프처럼 아메리카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라는데 다들 사람들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샌더스처럼 학교를 다 공짜로 다니게 해주겠다. 젊은 학생들이 다 학교 공짜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지만 이건 누가 페이하는 거예요? 결국 텍스페이어들이 페이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심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에서 정치로 넘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뭐 레귤레이션 얘기가 텍스 얘기 나왔지만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코퍼레이션 텍스 레이트는 페더럴이 35%고 그다음에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온 에버리지 39.5%인데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거고 세계에서 모든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두바이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데 결국 세율이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갖다 미국으로 갖고 오지 않게 되는 거죠.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캐시 홀딩하고 있는데 1조 9천억 달러 캐시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조 9천억 달러 중에 1조 2천억 달러가 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결국 미국의 코퍼레이션 텍스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 돈을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만약 코퍼레이션 텍스를 낮추게 되면 결국 미국 기업들이 이 돈을 갖고 와서 R&D에 투자한다든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인플로이를 트레이닝하는 데 쓰게 되면 결국 하이페잉 잡이 생기게 되는데 미국 정치책 자체가 텍스 팔러시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자꾸만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월그린이라든가 이런 데라든가 버거킹도 이미 캐나다로 옮겼는데 헤드쿼터를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캐나다의 코퍼레이션 텍스가 미국보다 훨씬 낮죠. 10% 정도 낮기 때문입니다. 영국만 해도 코퍼레이션 텍스가 20%밖에 안 됩니다. 하물며 사회주의 국가인 프랑스도 코퍼레이션 텍스 레이트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훨씬 낮습니다. 3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않게 되는 거고 또한 레귤레이션 자체가 레드테이프입니다. 레드 테이프가 많아지면 결국 기업이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잡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시다시피 데모크래틱 레이건이라는 건 뭐냐? 레이건이 바로 디레귤레이션을 통해서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좋은 하이페잉이 창출되고 결국에 많은 미들 인컴 클래스가 생성되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정책, 오바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든가 정책들이 자체가 엔타이 비즈니스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좋은 잡이 창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소장님,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하고 있으면 꼭 한국 얘기나 뭐 틀린 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 정치 얘기할 때는 우리가 늘 한국 정치를 비난하고 한국 정치인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도덕적으로 뭐 떨어져 있고 근데 다 뭐 똑같아요? 미국도 못지않게 좀 어려우면 근데 이제 그 우리 김 교수님 공화당이 만일 집권하면은 지금 어려운 건 경제적인 구조가 많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건가요?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되면 파운데이션 잘 쌓을 수 있는 거죠. 빌 클린턴 행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1986년서부터 시작된 경제 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레건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그다음에 시니어 부시아에서 미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 혜택을 본 것이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연임이 된 거고 가장 성공적인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때도 뭐 의회는 공화당이 그렇죠. 장악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컴프로마이스를 잘한다는 글쎄 거죠. 봐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렇죠. 서로 이렇게 좀 잘 협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오바마 행정부고 또 한국의 박근혜 정부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특별히 또 그 종교에 관한 얘기도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AP가 네. 이번에 지적한 이제 분열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인 건데 네.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종교적인 분열이다.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분열이라고 해서 뭐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나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의 종교적 분열은 기독교와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이 세력들이 느끼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네. AP가 최근에 그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인용했는데 퓨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이 미국인들의 25%가 더 이상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인 4명 중에 1명 정도가 더 이상은 종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하면 이제 복음주의자들인데 네. 이벤젤리스트들 그 미국인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25%가 자기 자신은 이제 복음주의자라고 답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 23%가 나는 어떠한 종교와도 관련이 없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은 수치고 참고로 그 퓨 리서치 조사에서 25%가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종교 관련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 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기독교의 어떤 위상 그런 것이 점점 이제 좀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 보면 그 공적으로 사회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복음주의자들 또 기독교도들이 이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분열은 이 기독교 쪽 입장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us and them. 그러니까 우리는 us고 안 믿는 사람들이 them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물론 아직도 이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 인정되고 있고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기반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기독교 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상당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 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나오는 것이 자신들이 굉장히 그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더 나뉘게 하고 있다. 네, 거기서도 또 종교적인 면으로서도 또 이 미국은 디바이드되고 있다. 하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는 뭐 울시거리를 우리가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울시거리를 지나다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이 교회의 신도들이 이제는 거의가 다 100% 한국인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 목사님들 다 사라졌고 미국인 뭐 신부님들도 이제는 전부가 한국 분들이 다 지금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고 사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 유럽 같은 데서는 뭐 교회나 성당이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요즘 그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쇠퇴는 하나의 현상인데 근데 미국의 특히 기독교세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더 강력하게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더 강력한 그런 그 보수 쪽 하나의 그 블락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럴수록 일반적인 사람들과 또 거리감이 좀 생기고 있다. 그것이 이제 AP의 기사입니다. 김혜견 네, 한국 그 미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이제 그렇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한인 사회의 그런 기독교 인구도 지금 줄이면 줄지 늘어나진 않습니다. 한인 사회도. 네, 그게 이제 저희들 이민 세대의 고민이고 어떻게 그 참 이 기독교 종교로 우리가 그 이민을 일구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후세들한테도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 원래는 참 미국이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찾아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앞으로도 어떤 종교의 그 다름에 관계없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벌써 이번에 그 올란도 사건 이후에도 공화당에서 트럼프는 이 미국 내 모스크를
좀 이제 조사해야 된다 그런 네.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이 미국 사회가 이렇게 그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종교인끼리의 그런 갈등, 종교인끼리의 그런 불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참 저희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셸 스티팍 우리 슈퍼바이저도 원래 기독교인이시죠? 네, 저는 네. 4대째 기독교인인데요. 네, 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이민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독교로 그러니까 넣기 위해서 같이 예배도 보고 그 프레이즈 팀에도 넣어주고 그런데 네. 일단 대학을 가면서부터 아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아하. 언젠가는 이제 우리 나이 때가 되면 네. 다시 들어오겠지만 아하. 그 아이들을 붙잡아서 넣는 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가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영킴이라든지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다녀요. 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있지만 네, 이제 네. 비짓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대개 제일 힘든 게 이제 중등부에서 이제 대학으로 올라가면서 아하. 중등부 고등부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쫓아서 오기는 오는데 아하. 대학으로 들어가면서 숫자가 완전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엔 지금 한 30% 정도가 기독교인이고요. 아하. 한 22%가 마슬람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볼 적에 근데 마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 그 러 자체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민을 가서의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문제가 네. 노고 존이라든지 만들어서 자기네 그 온갖을 남의 나라에 가게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화를 해야 되는데 동화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 온 그러니까 이 공권력 경찰이든지 못 들어가는 그런 자기네 그 온 그 에리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니까 우리 이민 사회랑 또 틀리게 우리 네, 들어왔던 네. 데랑 그때 틀리게 지금 들어오는 이민 사회는 진짜 종교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여자로서는 그 이슬람들의 그 종교 여자를 세컨 시리즌으로 보는 거기에 어허. 진짜 못마땅하지만 근데 세컨 시리즌으로 여자만 보는 게 아니고 게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다못해 핸디캡 children이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동화가 돼야지 자기네 그 온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쫓기 위해서 자기네 온 그 노고존을 만드는지 그거는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셸 그 구 안에도 그 모슬렘 교회와 없어요. 무슨 예, 교회는 템플 예 있지만 그렇게 노고존은 없죠. 네. 그 만들고 싶어 했던 게 사실은 텍사스에 크게 만들고 싶어 했는데 네. 스테이트 자체 내에서 그거를 못 만들게 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네. 곳이 너무 맞아요. 많아가지고 결국 런던이라든지 페리스라든지 그 어떻게 네. 시작된 거죠. 지금 저 뭐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 김 교수님, 네. 미국이 분열되고 있다는 이 AP 기사의 그 이 보도 네. 어그리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자체도 디바이드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대학은 방금 말해서 다이버시티가 상당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대학 자체 내에 다양성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수들이 자기 아이디어에 따라서 학생들을 갖다가 갑자기 브레인워시라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셸 스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 뭐냐? 대학교 자체의 교수들 자체가 엔타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대학의 그 엔타이 크리스천, 소위 말해서 LGBT에 관계된 클래스는 많아도 소위 말해서 코란을 가리키는 클래스는 대학교 오퍼돼도 성경을 가리키는 클래스는 대학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소위 말해서 엔타이 크리스천 그 인텔렉츄얼들한테 브레인 와시가 되는 거고 나쁜 면들을 크리스천은 이래서 나쁘다 이런 걸 받게 되는 거죠. 브레인 와시가 됐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이 자녀 대학에 가면 교회 돌아오지 않게 되고 이 밀레니얼 세대의 그 대학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29%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보다 훨씬 넘게 되는 게 뭐냐? 이게 전부 다 리버럴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받아서 교회에 대한 그 반감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분열된다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과연 위대하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만 빼놓고들 다 엔조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좀
배가 아프다 그럴까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네.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가 한인 사회, 우리 그 한인 정치인들을 더 많이 또 맞습니다. 보내는 것도 큰 보탬이 네. 되는데 우리 미셸 박이 지금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지만 네. 빨리 워싱턴 가야 돼요. 연방 하원, 네. 연방 상원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렇게 우리가 그 밑받침해주고 키워줘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